네,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테마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메네이가 폭사당했죠. 이제 미군 쪽을 주어로 삼으면 폭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의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는 김정은의 반응입니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 정적적으로 체포 압송됐을 때의 김정은 반응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번에 평양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먼저 코스피,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SK 하이닉스 주식, 현대차 주식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신호탄일까? 그동안 코스피 지수 6천을 향하여 치솟아 올랐던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한두 발자국 이제 후퇴해서 그 다음 솟아오를 그 기회일 때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코스피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변동성 지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옵션을 두고 30일 뒤에 주식이 어떻게 돼 있을까에 대한 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쭉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62.98로 치솟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 코스피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자꾸만 움직이고 하방 이 하락세 쪽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것이 하루 사이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이제 일회성 테러하고는 달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다시피 5주가 걸릴지 4주가 걸릴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겠으나 반도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전에 관하여 키워드 몇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상군입니다. 이번에 미국 지상군이 그러니까 공습 미사일이나 전폭기나 공중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거 말고 미국 육군이 들어갈 것인가? 이라크 전쟁 때 들어갔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군이 4,500명이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2,400명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군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란에는 미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에 주저하지 않겠다. 나는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울렁증이 없다. 울렁증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곳에 가서는 지상군은 불필요할 것 같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도 지금 지상군 투입 여부를 놓고 하나의 옵션 카드로 들고 있을 뿐 진지하게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한국계 미국인은 각각 13명 그리고 9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대응 전략을 보면은 이란이 이 전쟁 초기에는 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었는데 미군 기지는 요격망이 매우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대신 그보다 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동 내의 산유국들, 그것도 이란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렇게 6개 나라에 대해서 주로 정유시설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유가를 더욱더 출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을 두고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섞어쏘기를 하고 있다. 섞어쏘기. 그러니까 밥상에 밥을 차린다면은 생선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당면도 있고 국도 있고 떡도 있고 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용어로 이걸 옮겨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공격도 하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런가 하면은 지면에 거의 붙어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도 쏘고, 그렇게 해서 상대편의 요격 시스템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섞어쓰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포화적 공격, 공중, 지상, 지표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격망을 형성한다고 해서 포화적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지금 이란이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북한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과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사일 정보, 미사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온 사이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전쟁 경험,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 때의 전쟁 경험 두 가지를 테스트 베드, 시험판으로 경험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해서는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스쿼터라는 겁니다. 스쿼터. 쿠웨이트 남부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서 미군이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 때. 그런데 이란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령 300발이 있다. 그중에 290발을 다 요격해서 떨어뜨렸는데 나머지 10발이 요격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미군 기지를 때리는 겁니다. 전술작전센터, TOC라고 하는데요. Tactical Operation Center,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방비 상태에 있던 미군이 갑자기 사상자가 나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격망에 걸려들지 않고 피해서 오는 폭탄, 미사일, 이것을 스쿼터라고 합니다. 원래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적을 공격했을 때 나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그래서 도망치는 적군을 일컫는 말이 스쿼터였습니다. 이것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이 인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요격은요 100% 요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반드시 목표 지점 땅 위에 지상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세간에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House of Dynamite. 저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정말 강추드립니다. House of Dynamite. 이게 북한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시카고에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이 알래스카 기지에서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그때 미국 수뇌부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저 요격미사일의 성공 확률이 얼마지? 61%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국방장관이 동정 던지기나 마찬가지 아니야? 요격의 성공 가능성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선의에 빗대서 설마 동족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어? 핵을 쏘겠어? 핵을 쏘는 순간 북한 또한 괴멸적 상황을 피치 못할 텐데, 북한 전역이 초토화돼 버릴 텐데, 무엇에 의해서? 미국의 반격에 의해서. 여러분, 미국이 반격해 줄 거라는 100% 확신이 있습니까? 북한은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을 만한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카고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북한이 600mm 장사정포, 600mm 구경이 60cm입니다. 아마 제2팔로도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이런 구경을 가진 포, 이게 장사정포고, 600mm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의 직경을 말합니다. 이게 60cm란 뜻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아니 수도권을 향해서 100발을 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얼마나 요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쏘고 드론도 쏘고 뭐 순항미사일도 쏘고 고고도로 탄도미사일도 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해올 때, 그리고 김정은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아마 신의주의에 가서 핵단추 누르고 바로 중국 땅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반격하죠? 어떻게 마두로나 하메네이처럼 잡아낼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반격을 보면서, 또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으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얻어야 될 포인트는 이런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심각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일 때 틀림없이 미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이란 전쟁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 이것을 일부 또는 전체를 몽땅 드러내서 중동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다목적 무인기가 있습니다. MQ-9 리퍼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이거를 중동 지역으로 전부 다 옮아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방어력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정책 차관하고 안규백 우리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이런 내용을 통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뉴스는 우리 한국산 중거리 요격미사일 천공2, 이것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요격률 90%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게 효력을 발휘할지. 현재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될 유조선이 수백 척이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 두 척은 기적적으로 지금 빠져나왔다라는 얘기까지 드리는데요. 자, 이 테마 원 뉴스의 주제인 평양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 시멘트 공장에 찾아가서 현지를 지도하면서 보였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특징 제가 하나 찝어본다면 김주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정적적으로 체포돼서 압송됐을 당시, 그때 김정은은 사흘 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비료 공장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때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한 달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 그리고 그 측근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 그리고 하메네이 폭살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우리는 뭐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국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비상대책을 세워서 저녁마다 자는 자리, 아니 낮 시간 동안의 동선을 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양에 있는 군 수뇌들이 평양의 중국 대사관,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무관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